자, 매성중학교 교과서 문제풀이를 하겠는데요. 틀린 문제 중심으로 보겠어요. 200페이지 통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시험이니까. 200페이지 2번을 보면요. 여기 아래 그래프는 희준이네 동네 160가구의 가구별 한 달 전력 소비량을 조사하여 만든 히스토그램인데 찢어져 있죠. 보통 문제에서 자꾸 이렇게 찢어서 문제를 내. 왜 그럴까? 어, 이 찢어서 문제를 내는 거는 히스토그램의 일부만 보고 나머지를 유추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유추하게 된다면 뭘 유추할까? 비어있는 부분의 뭐 도수라든가, 도수는 뭐 인원수, 여기서는 인원수에 해당되겠죠? 라던가, 아니면 상대 도수라든가, 그러니까 다 더해서 총 인원이 되는 것, 또는 다 더해서 상대 도수 같은 경우에는 1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추론해내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알려진 게 뭐야? 총 가구수. 그러니까 2번에서 알려준 건 총 가구수. 수가 지금 160 가구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막대 그래프에 있는 수치를 다 더하면 160이 나와야 돼요. 여기 잘 읽어보자. 이 눈금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한데 10에서 20 사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칸은 두 가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100에서 150 사이는 20, 그리고 하나, 둘 해서 24. 잘 썼었네요. 그래서 24가구. 그 다음에 150에서 200은 30, 한 칸이 좀 모자라죠. 그래서 31가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눈을 쓰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표를 그리면 좋겠어요. 시간 좀 없나?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하면 옆에다 잘 보이도록 글자를 써두세요. 100에서 150 구간은 24이었고 150에서 200은 21이었다. 그 다음에 200에서 250은 50이죠. 200에서 250은 50이다. 그 다음에 250에서 300은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니? 20,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있는데 와 이거 되게 안 보인다. 그지? 위로부터 세자. 하나, 반 개네요. 그래서 27개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250에서 300 사이는 27개 이렇게 되고 300에서 350 사이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x라고 놓는다. 그래서 350에서 400 사이가 350에서 400 사이가 지금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반 칸, 그래서 5. 그러니까 잘 안 보이면 옆에 있는 칸을 보고 이게 절반인지 아니면 다 채워졌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제 더하기 해야 되는데 더하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하면 될까?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써. 그러니까 딱 그 더해서 5나 10으로 떨어진 애들씩 묶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묶으면 얘는 45죠. 45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묶으면 50이 나와요. 그래서 50, 50 하면 100이 나오고 여기에 27을 더해서 127이구나. 이런 식의 숫자를 쓰거든요. 차근차근 해도 되는데 실수하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127 더하기 x는 16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식을 만약에 썼으면 양변에다 똑같이 127 뺀다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왜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 127 이렇게 되면요. 이쪽은 이렇게 없어지고 얘는 160에서 127 뺐으니까 3,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x는 33 가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거를 이 x를 물어보는 거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1번 한 달 전력 소비량이 300kWh라고 보통 있는데 이상인 가구수를 구하시오. 300kWh면 요 두 칸인데 안 보이는 것 플러스 여기 보이는 5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계산 잘못했니? 맞죠? 네, 깜짝이야. 그래서 1번 문제를 풀 때는 지금 300에서 350이
얘가 지금 33이라고 밝혀졌으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33 더하기 5는 38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한 달 전력 소비량이 200kWh 이상 350kWh 미만인 가구는 전체 몇 퍼센트인가? 퍼센트를 구하는 문제죠. 퍼센트는 보통 전체분의 부분 곱하기 100이야. 이 100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소수점으로 쓰는 거 있죠. 만약에 할푼리 배웠어요? 할푼리? 응? 그러니까 0.3이다. 그러면 이것은 0.3이라는 숫자는 소수니까 뭔가 좀 읽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곱하기 100을 해서 얘를 30% 보통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0.3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얘가 상대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도수라는 것은 그냥 비율이야. 얼만큼의 부분. 그러니까 1이 100%라고 가정을 하면 0.3이면 30%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100을 곱하면 된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도 한 달 전력 소비량이 200kWh 이상 350 미만 도수를 합쳐보자. 그래서 200, 350, 그럼 3칸이죠. 그럼 제일 큰 거 아까 몇이었어요? 50이었죠. 그래서 50,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33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숫자, 와 이건 계산하기 쉽다. 그지? 이렇게 해서 50, 60이죠. 110 정도가 나오네요. 맞아요? 그러면 110을 160으로 나누면 되지. 16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으로 한다. 자, 여기서도 공을 먼저 지우는 게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공을 먼저 지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약분되는 거 있으면 하세요. 4로 약분돼. 25, 4, 46. 더 이상 없죠? 얘는 답이 좀 이상하다. 약분을 마저 나누면 되니까. 얘는요, 200, 좀 넓게 쓸게요. 275를 4로 나누게 되겠네요. 그죠? 4로 나누게 되겠다. 그럼 4, 6에 24, 4, 7, 28은 안 되니까 35가 나고요. 4, 8에 32가 남네요. 그럼 3이 남죠? 4, 7에 28, 5 이렇게 68.75 이렇게 나오네요. 맞니? 만약 학교에서 계산기를 써도 되면 계산기 쓰시면 돼요. 계산기를 쓰면 안 되면 이렇게 꼼꼼히 계산을 하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자, 일단 이거는 그렇고 그래서 200페이지 2번 문제를 풀었어요. 답은 뭐냐? 3번에 2번에 4, 6에 24, 8에 32, 4, 7에 28, 4, 5, 20 이런 식으로 끝. 그래서 얘는 68.75 이렇게 나온다. 그치? 계속 한번 다시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쭉 넘겨서 또 틀린 게 뭐 있니? 203페이지로 넘어가겠어요. 203페이지. 이제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문제를 틀리셨군요.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원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점수를 다 더해. 점수. 그러면 이게 점수가 만약에 4개가 있으면 이걸 다 더한 것을 4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별량의 개수, 이런 걸 별량이라고 하죠. 별량의 개수의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지. 총 개수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수분포표에서는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계급이 이렇게 한 구간씩 나눠져 있고 그에 해당되는 숫자가 써 있잖아요. 이걸 도수라고 하죠. 이것을 계급, 이게 도수인데 이거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급의 구간이 몇에서부터 몇까지 돼 있는데 계급은 계급값이라는 걸 구해서 계급값 곱하기 도수
이것을 합한 것이 위에 있는 총 별량의 합이라고 생각한다. 말이 좀 어렵지. 뭐 계급값, 도수, 별량 이런 말은 평소에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각각의 점수의 합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 계급에 있는 애들의 한 중간 정도에 되는 값을 가지고 그냥 이 계급에 있는 값들은 대략 이 정도 된다. 그냥 하나로 통치는 거야. 하나로 그냥 여기 있는 것들 그냥 하나의 것들로. 그러면 똑같은 개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실제로 해보죠. 문제 1번에 있는 10 이상 20 미만의 계급값은 중간값이니까 15다. 그치? 근데 15인 사람을 27만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는 10 이상 20 미만의 다양한 나이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냥 평균치로 15세가 27만 명 있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해보면 실제로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합은 별량의 합이니까 총점과 같아. 총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평균으로 가고 싶으면 총점은 아까 뭘로 나눈다고 했죠? 총 도수 총합으로 나눠. 얘도 마찬가지로 도수 총합으로 나눈다. 다시 선생님 깨끗이 쓸게요. 그러니까 별량의 합 이것은 총점과 같은데 이것은 도수의 합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이것이 우리가 보통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지. 왜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이런 거 다 더해서 과목수로 나누잖아. 그거와 똑같은 것은 이 도수분배표에서는 계급값이라는 것을 그 각 계급값에 맞는 도수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한다. 그것이 별량의 합 총점과 같고요. 이것을 똑같이 도수의 합으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별량의 합에 해당되는 것이 계급값과 도수를 곱해서 다 더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수의 합은 밑에는 똑같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데 경제활동 인구의 평균 연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의 연령별 인구 분표가 오르면 지옥과 같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5 곱하기 27 더하기 25 곱하기 394 더하기 35 곱하기 35 곱하기 592 더하기 45 곱하기 675 더하기 55 곱하기 524 이거 엄청 많네. 그지? 더하기 65 곱하기 313 이렇게 다 더한 것을 2525로 나누면 된다. 이거 언제 다 계산하니? 계산기 쓰겠어요. 계산기. 우와. 계산기 써도 되는 거. 아마 이 정도 문제는 계산기를 선생님 쓰라고 줄 텐데 시험에 나올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산기를 쓰든 안 쓰든 이렇게 식은 한번 써줘야 돼. 꼭 이렇게 식은 써주세요. 이게 평균이란 말을. 안 그러면 놓쳐. 계산하다 빼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빼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식은 한번 써준다. 난 계산기 잘 못 쓰는데. 하나씩 계산해서 쓰면 되겠어요. 그럼 15 곱하기 27은 하면 405네요. 405 더하기 25 곱하기 394는 9850이야? 더하기 9850 벌써부터 숫자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35 곱하기 592는 2720 네, 45 곱하기 675 375 그 다음에 55 곱하기 524는 28,820이다. 그 다음에 65 곱하기 313은 2345 이렇게 되고요. 다시 2525로 나눈다. 이렇게 꼭 써주세요. 잊지 않도록.
자, 그럼 여기서부터 더해가겠어요. 더한다. 28820 더하기 30375 더하기 아이고 20720 20720 맞지? 더하기 9850 9850 더하기 405 다 했나요? 는 총합은 11만 505 에요. 이것을 나누기 2525로 나누면 43.768이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43.768인데 문제 조건이 뭐가 나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구해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데 보통 반올림이라고 했으니까 이 뒷자리를 이렇게 반올림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43.8 이렇게 나오네요. 네. 계산을 할 때 반드시 식을 써서 해봅시다. 반드시 식을 쓰세요. 밑에 있는 수학 쓰기 또 틀리셨으니까 이걸 보겠어요. 수학 쓰기. 오른쪽 그래프 나오는 반 학생이 하루 동안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만든 히스토그램이다. 컴퓨터 사용 시간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써보자. 써보는 거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걸 어떻게 하면 쓰겠니? 컴퓨터 사용 여기서도 구하는 게 뭐야? 평균을 구하라. 평균 아까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계급값 여기서는 이것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는데 30에서 60, 60에서 90, 90에서 120, 150에서 뭐 180 이런 식으로 계급이 나눠져 있고요. 그에 해당되는 인원이 이렇게 도수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값을 구하고 그것을 도수랑 곱해서 다 더해서 전체 인원으로 나눠야겠어요. 일단 몇 명인지부터 보자. 제대로 샜나? 6 맞아요. 8 10 7 4 네, 인원은 다 잘 셌죠.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구하는 방법을 써보니까 뭐 순서대로 써야겠어요. 일단 총 인원과 각 총 인원을 구한다.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를 그려요. 도수 분포표를 그린다. 그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값을 구하고요. 을 찾는다. 평균은 뭐야? 계급값 곱하기 도수 이것의 합 나누기 뭐가 됐죠? 총 인원 이라고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계속 구해보겠어요. 그럼 30 계급 구간을 지금 선생님 쓰는 거야. 해서 60 그 다음에 60에서 90 190에서 120 이거 쓸 때 헷갈리지 않는 건 요 뒤와 요게 일치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상이고 얘는 항상 미만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걸 다 쓸 필요 없으니까 120에서 150 이거 안 쓰면 틀려. 알았죠? 이거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계급값은 뭐가 돼? 계급값은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30, 60 더하면 90이죠? 45. 60, 90 더하면 몇이니? 150? 150에서 2로 나누면 75. 잘 보시면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의 절반이 되는 걸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 두 개의 차이는 뭐야? 30이잖아. 그지? 그럼 30의 절반은 15죠. 그래서 15를 더하세요. 105. 얘도 마찬가지로 135. 15를 더하면 165. 이런 것들이 계급값이 되겠다. 그죠? 인원도 마저 써봐요. 얘들은 몇 명씩 도수가 있죠? 6, 8, 10, 7, 4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옆에다 계산 결과를 쓰자. 이거는 네, 이것도 계산기를 쓰겠어요.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빠른 촬영을 위해서. 보고 있냐 승혁아. 선생님이 널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자, 이거 계산을 하는 건요. 45 곱하기 6에서 그
옆에 이렇게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총 다 더하시면 돼요. 45 곱하기 6은 270이네요. 270 글자를 잘 써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아.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잘 보이면 대단했지. 75 곱하기 8은 600이죠. 600. 그 다음에 105 곱하기 10은 1050. 135 곱하기 7은 945. 165 곱하기 4는 660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하시면 돼요. 945 더하기 1050 더하기 600 더하기 270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다 더한 게 3525인데 이 총 인원으로 나눠야겠죠. 총 인원을 안 구했네. 참나.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4. 시험 보러 갈 때 선생님한테 계산기 써도 되냐고 물어보고 계산기를 따로 준비하세요. 스마트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n 총 인원 35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35. 그러면 3525 나누기 35는 100.71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반올림 어디서 하라고 했으니까 100.7까지 구하시면 돼요. 만약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라고 하면 둘째 자리라고 하면 100.71 이런 식으로 구해야겠지. 꼭 문제 조건에 맞게 쓰시길 바랍니다. 네. 자, 넘어가자. 선생님 말을 너무 느리게 하니? 지금 벌써 세 문제 푸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안 가? 자, 여기 또 있네요. 213페이지. 213페이지 문제예요. 그래도 많이 연습을 해서 많이 맞는데, 틀리는 건 꼼꼼히 보셔야 돼요. 도수,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게 있다. 그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수분포 다각형? 말이 이렇게 어려워. 그치? 근데 다각형은, 각이 여러 개인 형태의 도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돼요. 이거는 기본적 도형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어떤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 계단이 있다고 쳐. 그러면 얘에서 얘 중간점을 이어서 이렇게 딱 자르면 여기 잘리는 애들 있잖아. 얘랑 여기 약간 빈 공간 얘는 서로 넓이가 같아. 뭐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최대한 유사하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일단 히스토그램에서 이 빵인 건 안 읽는 거지. 보통 빵인 자료는 안 줘. 중학교 수준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빵인 거는 없다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왜 중간을 찍을까요? 중간에 점을 히스토그램에서 중간에 점을 찍는 이유는 계급값이 히스토그램에서 보통 우리가 계급에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급값은 여기에 딱 중간에 위치하잖아. 그래서 여기다 점을 찍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이으면 여기 색칠한 부분과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사실상 같아. 응? 기울기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막대 그래프 이렇게 넓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과 요만큼의 도형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속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점을 찍고 이렇게 돼서 여기와 여기의 색깔이 넓이 같아.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여기와 이렇게 여기와 이렇게 여기와 이렇게 여기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연결한 도형이 뾰족뾰족한 도형이죠. 그래서 뾰족뾰족한 도형이라서 다각형 이러는 거고요. 여기 도수, 이 높이가 도수를 의미하니까 이게 도수, 분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셔. 이런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이렇게 다 그려진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비슷하게 그리고 있죠? 이게 점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점을 한 5개를 준 다음에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이거 뜬금없잖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를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응?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 요 사이에다가. 아이고 이게 딱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이 막대 그래프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똑같은 거야.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얘들 이렇게 이 도수분포 다각형은 막대 그래프의 중간 지점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부분은 이 빈자리 이렇게 채우면 똑같아. 응?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똑같다. 그래서 요 넓이는 결국 히스토그램의 막대 그래프의 넓이 합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넓이를 구한다. 넓이가 같으면 설명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니?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기 있는 부분 기역과 니은이 같다는 것을 설명하면 되잖아. 응?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잘 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70에서 95 구간의 계급값이 뭐예요? 25죠? 25의 절반은 뭐죠? 25의 절반은 12.5잖아. 그래서 선생님 요 두 구간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70에서 95 계급 구간의 차이는 25인데 이것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은 12.5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밑변의 길이가 12.5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0 95에서 120 차이도 25인데 그것의 절반에 해당되는 점이니까 여기 또한 12.5가 해당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 여기 구간을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선생님 다 안 그렸는데 여기는 몇 칸이니? 3, 4니까 두 칸이고 여기도 두 칸이네. 여기 두 칸이다. 그러면 닮은 꼴은 아직 안 배웠지. 이건 중2 때 배우니까 넓이가 같다로 설명하시면 돼요. 넓이가. 그럼 이 넓이를 구하세요. 얘는 밑변의 길이는 12.5고요. 높이는 2잖아. 그지? 여기도 밑변의 길이는 12.5고 높이가 2야. 그래서 이 두 개의 넓이는 같은 거죠. 12.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과 12.5 곱하기 이게 기역 니은이라고 한다면 10점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서로 계산을 해서 넓이가 같다.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러므로 둘의 넓이는 같다. 이렇게 증명을 하셔야 돼요. 알았지? 이게 1번이야.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빼서 넣을 수 있다 이러면 안 돼. 2번.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도수분포 다각형의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음을 설명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인 방법이네요. 그래서 얘는 하나하나 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쓸 때 어떻게 하면 뭐 줄여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선생님이 하는 문장 그대로 쓸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최대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 1번에서 탐구 1번에서 1의 방식으로 해서 잘려진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역과 니은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 해당되는 여기 번호를 붙여 1과 2, 그 다음에 3과 4, 5와 6, 7, 8, 9, 10. 그래서 각각 1과 2, 3과 4, 그 다음에 5와 6, 와 다 써. 7과 8, 9와 10도
도 같은 방식으로 넓이가 같으므로 히스토그램의 넓이의 합이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3번 도수분포 다각형 가로축을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제 실제로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막대 그래프의 넓이 그냥 구하시면 돼요. 아까 몇이었어요? 한 칸에 그 뭐지? 밑변의 길이가 25였지? 그럼 25 하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2네요. 곱하기 2 더하기 25 곱하기 여기는 몇이지? 4였어요. 더하기 25 곱하기 여기 면이 3 25 곱하기 6 그 다음에 25 곱하기 2 이걸 더하기야. 이걸 하나하나 다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뭐 다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 이런 방법을 쓰겠어요. 얘는 25 이거를 총 인원으로 나눠야지. 몇이냐 총 인원. 이걸 안 구해놨어. 그러면 2, 4, 3, 2, 6인데 6, 4 더해서 10 3, 2 더해서 5 그래서 15 그 다음에 2 더해서 17 나누면 되겠다. 그럼 얘도 계산기 써야 되나?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5 곱하기 이거 숫자가 쉬워서 다 할 수 있는데 뭐 얘는 50 100 75 그 다음에 6, 22, 6, 5, 3, 150 그 다음에 50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25로 이렇게 묶어 그 다음에 숫자 작은 수를 써줘.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6 미안해 선생님 미쳤나봐. 더하기죠. 이런 헛소리 할까요? 2, 4, 3, 6, 2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얘 몇임? 응? 17 왜 나눠? 나눌 필요 없는데? 미쳤나봐. 17이죠. 얘가 17이에요. 그래서 얘는 25 곱하기 17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시면 되겠어요. 귀찮으니까 계산기 안 써도 되겠네요. 17 곱하기 25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5, 7에 35 5일은 8 17 하면 34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4, 2, 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 이해됐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다 더하면 돼. 다각형의 넓이는. 네, 그렇군요. 이쿠 또 있네요. 215페이지로 넘어가자. 자, 2번 줄기가 이 그림이야.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요. 기록이 190, 이거 줄기 그림 보는 법 알지? 그러니까 줄기는 16, 이게 앞자리 수고요. 2번 그 나머지 자릿수야.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걸 아마 도수분포 다각형의 계급 이런 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이게 좀 더 보기 편한가 봐. 난 보기 더 어려운데. 이거는 장점은요. 하나하나의 별량을 다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칸을 좀 줄여서. 그리고 이렇게 160 이상 170 미만 애들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쭉 볼 수 있죠. 뭐 그런 건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는 161, 162, 164, 167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90 이상 190 이상 200 미만 190 이상 200 미만 이들은 얘네들 구간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멀리 뛴 학생 기록이잖아. 그럼 세 번째로 멀리 뛰었으면 여기서 제일 멀리 뛰는 애가 누구야? 얘네 2명이죠. 얘네 둘이 가장 멀리 뛰었어요. 맞아요? 얘네들이 가장 멀리 떴으니까요. 순서를 세는 거야. 세 번째로 멀리 떠는 얘네들은 동일하게 한 그룹이지. 그래서
하나, 둘이 그냥 가장 멀리 뛴 애들이야. 그럼 세 번째로 멀리 뛴 애들은 얘지. 210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어렵게 냈다. 원래 1등과 2등이 같잖아? 그럼 얘들은 공동 1등에서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들 한 명 한 명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돼요. 세 번째로 멀리 뛴 얘네 같다. 공동 1등이지만 한 명 한 명.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로 멀리 뛴 거예요. 그래서 210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그렇게 읽는 거야. 그럼 뭐야? 두 번째로 적게 뛴 애들은 누구지? 적게 뛴 애는 누구야? 얘는 앞에서부터 세야죠. 하나, 둘. 그래서 162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넘어가서 216페이지 6번. 216페이지 6번이야. 보통 이제 도수분포표 문제는, 그러니까 뭐 히스토그램 문제나 뭐 이런 통계 문제는 그림 하나당 문제가 한두 개 있으니까 꼼꼼하게 끝까지 다 잘 푸셔야 돼요. 자, 이거 보자. 보면 4번, 6번, 4번에서부터 6번까지인데 앞에 두 문제 맞았고, 세 번째, 이 히스토그램에서 각 계급에 속하는 직사각형 중 가장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 평인가?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겠다. 여기는 뭐 엄청 복잡한 계산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제일 작은 애는 얘인 걸로 밝혀졌음. 근데 큰 애는 얘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의 귀차니즘으로 16이 맞다 치고 맞다 치고 계산을 하겠어요. 맞니? 이게 몇이냐? 네, 그래서 한번 다시 검증을 해보자. 4 써봐. 잘못 썼어. 다시 치고 얘는 4다. 하나, 둘, 셋, 넷, 다. 4. 한 칸이 하나니까 얘는 5, 6, 7. 7이네요. 얘는 10. 몰라. 그 다음에 얘는 2. 그래서 4, 7, 10. 모르고. 그 다음에 2. 이런 도수 값이 갖는다. 근데 여기서 힌트가 한 달 도시 4번에서 힌트가 있죠. 7 평방미터 세제곱이 평방미터라고 읽는 거 맞지? 7 이상인 가구 수가 전체 58%다. 7 이상이 전체 58이야. 7 이상이 전체 58이면 얘를 다 더해야 되는데 모르잖아. 그러면 반대는 몇 퍼센트겠어요? 이만큼은 7 얘 이상이 58%면 그럼 얘 이하는 몇 퍼센트? 42%겠지. 왜냐면 합쳐서 100%가 돼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합쳐서 100%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얘 3개인데 모르잖아. 근데 얘는 알 수 있어. 얘 70, 얘 이하들은 알 수 있어. 42% 애들은. 얘 42%를 그냥 더하겠어요. 몇이니? 21. 21인 거야. 야, 사실 계산도 되게 편해. 아니요. 그냥 하겠어요. 그래서 42% 2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42 곱하기 21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돼. 왜 100으로 나눠요? 얘 퍼센트 애들이니까 퍼센트 애들은 100으로 항상 나눠줘야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되냐? 42, 21 한 다음에 42 그대로 써주고 2배니까 80 4 잠깐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선생님 다시 해볼게. 갑자기 머리가 헷갈리고 있네요. 42%는요 그냥 계산을 이렇게 해보자. 전체 인원수 가구수가 n이죠. n분의 21 곱하기 100을 한 게 4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선생님 뭔가를 좀 헷갈린 것 같아요. 100으로 나눠 양변을 100으로 나눈다. 나누기 100 하면 이렇게 지어지고 얘는 100분의 40이죠. 그러면 n분의 20이야. 21이야. 그러면 분모 문제에다 2식을 곱하면 똑같이겠다. 걔는 42는 2n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42 똑같죠? 그럼 100이랑 2n이랑 똑같겠어요. 그래서 2n은 100이 있고 n은 50 이렇게 보여야지. 한번 헷갈렸을까요?
해서 전체 인원 50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전체 구했으니까 50 구했지? 그럼 이게 아까 몇이었지? 21? 그럼 아까 얘가 그냥 다 풀어. 에이, 5번도 풀어. 다시 풀어. 다시 풀어봐. 똑같이. 계급이 8, 계급 도수가 10, 계급 도수보다 5가구 많다. 그럼 8. 계급값이 8이니까요. 7과 9 사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 근데 10, 9와 10 도수보다 5가구가 많아. 그럼 하나를 x라고 놓고 하나는 x 플러스 5라고 놓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 도수를 a, 더 많은 거니까 얘가 a가 되겠네요. 얘의 상대 도수가 a고요. 9 이상 미만, 11 미만의 계급 도수를 b. 무슨 말이야? 8이 더 많구나. 선생님 잘못 봤네. 그럼 이쪽에다 붙여. 얘가 8짜리, 얘가 10짜리다. 그럼 9 이상 11 미만의 계급 도수가 b잖아. 그럼 얘가 b고요. 얘가 a다. a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어렵네요. 우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지?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 아까 이만큼 애들이 21이었으면 전체 50이니까 나머지 요 3개 애들이 뭐야? 나머지 요 3개. 얘 애들이 뭐니? 29죠? 29. 그지? 29는. x 플러스 5라고 놨으니까요. 2x 플러스 5인데 2가 있으니까 7.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나눠주면 이렇게 넘어가. 넘어간다는 개념은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7을 29 마이너스 7이라고 써준다. 항상 이렇게 써도 돼. 헷갈리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틀렸어.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 거야. 2x, x는 1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계급값이 10인 9에서 11 구간에 있는 A의 도수가 11이고요. 그 다음에 뭐지? 7에서 9 구간 애들은 그보다 5이 많으니까 16이다. 아까 잘 구했었네요. 그렇다. 각각 구했어요. 끝. 야, 진짜 6번 문제 풀려고 이걸 다시 풀었네. 이 히스토그램에서 계급에 속한 직사각형, 가장 큰 직사각형은 아까 뭐고 했어요? 그럼 7에서 9 사이가 되겠죠? 7에서 9 사이의 직사각형은요, 이렇게 생겼는데, 높이가 뭐니? 높이가 16이야. 그죠? 16. 밑에는 2가 되겠죠? 2. 왜냐면 밑변 지금 계급 값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가, 구간의 차이가 2니까. 16 곱하기 2니까 32, 넓이가 30이다. 제일 조그만 애는 뭐니? 밑에는 똑같아. 밑변은 2야. 근데 높이, 계급에 해당되는 도수가 2다. 그래서 2는 4. 4니까 몇을 곱해야 되겠어? 8 곱하기 8을 해야겠지. 8배.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어이구, 오늘 다 써갔네. 8번. 한번 해보자. 8번. 8시 15분 전에 등교한 학생 수는 전체 몇 %냐? 8시 15분 전. 8시 15분. 되게 애매하게 그랬죠. 여기 분명히 그 눈금에 있어요. 그러면 8시 15분이면요. 0.15인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요 점. 미안해. 선생님 햇소리 했어.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계급의 중간값을 읽어야 돼. 네. 물론, 네. 중간값을 읽으셔야지. 점을 읽어야 돼. 뭐 하는 거야, 나.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0.04네요. 이거는 상대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대도수. 상대도수가 뭐지? 상대도수. 상대도수는요, 전체 인원 분의 계급의 도수. 계급의 인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도수라는 말이 좀 어렵다면. 그래서 전체 인원분의 부분의 인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도수가 얘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대도수 먼저 옆에서 써놔. 이게 0.04 얘는 한 칸씩 가는데 두 칸이니까 0.15 얘는 0.25 좀 편하게 보이게 해줬네. 0.25 그대로 쓰시고 얘는
얘도 0.3 그대로, 얘는 0.2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0.05에서 67, 0.07이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8시 15분자에 등교한 학생 수는 전체 몇 퍼센트? 학생 수는 모르겠고 일단 상대수 수 먼저 구하면요. 8시 15분 이전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 그럼 이 전에 점 찍힌 거 몇 개? 요 두 개. 그죠? 얘랑 얘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0.19가 되겠어요. 얘는 19%라고 읽으면 되겠죠. 몇 명이야?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퍼센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퍼센트 구하면 되겠다. 얘 두 개에서 19% 끝. 얘 300명이야. 가장 많은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대의 학생 수를 구한다. 그럼 뭐야? 300명이라고 그랬어요. 300명. 300명이면 전체 인원이랑 그럼 계급의 도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공식에서 보면 전체 인원분의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니까 양변에다가 전체 인원을 곱해. 전체 인원. 곱해. 전체 인원. 그러면 전체 인원 곱하기 상대 도수. 계급의 도수가 나온다. 오케이? 그럼 전체 인원이 지금 300이야. 그럼 상대 도수는 뭘까요? 가장 많은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대는 요거죠. 요거가 0.3이었어요. 무려 30%네요. 곱하기 0.3만 그냥 해주시면 계산을 하면 바로 나온다. 90명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일단 통계단원 끝났어요. 통계단원. 선생님이 뭐 몇 문제 안 풀긴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름이 나왔네. 이름이 나오면 안 보이는구나. 이걸 꼭 복습을 하시고요.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